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코스피가 5,800을 돌파했습니다. 6,000이 코앞입니다. 여기저기서 축배를 들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코스피 6,000까지 남은 3.3%를 밀어올릴 마지막 대형 섹터가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는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SK하이닉스 95만 원, 삼성전자 신고가 이미 끝물입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2차 전지.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2차 전지 주식을 쓸어 담고 있고, 뉴스에서는 2차 전지가 코스피를 6천으로 이끈다며 장밋빛 기사가 쏟아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 지금 안 사면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숫자를 보겠습니다. K배터리 3사의 매출 추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2023년 34조, 2024년 26조, 올해 전망 23조, 삼성 SDI 21조에서 17조, 그리고 13조, 에코프로비엠 6.9조에서 2.7조 3사, 모두 예외 없이 역성장입니다. 영업이익은 더 참혹합니다. 한 곳은 반토막, 한 곳은 5분의 1, 한 곳은 아예 적자 전환입니다. 코스피 6천을 이끌겠다는 섹터의 대장주들이 전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주가만 폭등하고 있다. 이 괴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건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꾼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석이 멈춥니다. 실적이 나쁘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혹은 반대로 바닥이니까 사라, 뭐 이런 식이죠.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왜 아무도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 겁니까? 왜 매출이 3년째 줄어드는 건지, 왜 그런데도 기관은 사는 건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차 전지에 투자하든 안 하든 둘 다 도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출이 왜 줄고 있는가? 대부분 전기차 수요 둔화라고 답합니다.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마진이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중국 CATL의 LFP 배터리입니다. CATL의 LFP 셀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5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국 3사의 3원계 배터리는 8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가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가격 차이가 60%입니다. 성능이 좋다고요? 맞습니다. 에너지 밀도도 높고 저온 성능도 좋습니다. 근데 소비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차값이 1,000만 원 넘게 차이 나는데 그 성능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LFP 비중이 70%를 넘었고, 유럽에서도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배터리 산업의 태양광 모먼트입니다. 2000년대 독일 솔라월드가 태양광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기술력도 있었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이자 독일은 기술 차별화로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런데요, 태양광 산업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발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급이 확대됐고 설치량은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솔라월드는 죽었지만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지금 배터리 산업이 정확히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가격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솔라월드가 되고 누가 살아남느냐? 이걸 판단하려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왜 기관은 사고 있는가? SK온이 30개월치 급여로 희망퇴직을 시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빚이 1년 새 6조가 늘었고, 삼성 SDI는 비상경영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폭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쳤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찾은 답은 세 글자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ESS라고 하면 그거 태양광이랑 연결하는 배터리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ESS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전기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은 해가 지면, 바람이 안 불면 멈춥니다.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대형 ESS입니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쏟아내는 거대한 배터리 창고 글로벌 ESS 시장이 2024년 50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300기가와트시로 6배 성장이 전망됩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률보다 빠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구조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ESS 시장은 다릅니다. 미국 IRA법 때문에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 보조금을 받습니다. 중국산은 사실상 배제됩니다.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층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ESS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뭔지 아십니까? 가격이 아닙니다. 안전입니다. ESS는 전기차와 다릅니다. 한 곳에 수백 메가와트씩 규모의 에너지를 집중 저장합니다. 이게 터지면 마을 하나가 날아갑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한국에서만 ESS 화재가 30건 이상 터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고 경험이 지금 K배터리의 최대 무기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을 미친 듯이 강화했거든요.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이 ESS를 발주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안전 실적입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이 가격을 아무리 깎아도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고를 겪어본 놈이 사고를 막는 법을 가장 잘 압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구조적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산업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한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양극재 시장의 중국 추격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인데 중국 CNGR이라는 기업이 이미 글로벌 생산량 1위입니다. 가격도 한국 기업보다 20에서 30% 쌉니다. 배터리 완제품에서 중국한테 졌는데 소재에서마저 밀리기 시작하면 이건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기술 차별화가 가능한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없다면 양극재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수준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전고체가 상용화되면 게임 체인저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충전 시간이 줄고 에너지 밀도가 2배 올라가고 폭발 위험이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전고체가 바꾸는 경쟁 구도입니다. 지금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LFP라는 저가 기술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전고체가 나오면 이 판이 리셋됩니다. 새로운 기술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아직 없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도요타가 2025년까지 양산하겠다고 했다가 계속 밀리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 돈만으로 해결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먼저 양산에 성공하는 기업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지금 전고체 경쟁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누가 먼저 완주하느냐가 향후 10년의 시장 판도를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도시 광산의 등장입니다. 2030년이면 1세대 전기차 배터리들이 대거 수명을 다합니다. 그 안에 있는 리튬, 니켈, 코발트를 회수해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리사이클링 시장이 열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 배터리 원재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호주에서 리튬을 사오고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사오고 콩고에서 코발트를 사옵니다. 이 공급망이 끊기면 공장이 멈춥니다. 리사이클링은 이 구조적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회수하면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학 리스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 산업입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산업은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입니다. 이중 배터리 공급망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중국이 아닌 대안 공급자를 찾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전환입니다. 리튬이온이라는 35년 된 기술이 전고체와 나트륨이온이라는 차세대 기술로 교체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순환 경제입니다. 만드는 것에서 돌려 쓰는 것으로 가치 사슬이 확장됩니다. 이 세 가지 파도가 동시에 올 때 어떤 산업이 죽고 어떤 산업이 폭발하는지 역사가 말해줍니다. 2000년대 태양광도 그랬고 2010년대 스마트폰도 그랬습니다. 기존 강자가 무너지고 새로운 구조에 적응한 기업이 시장을 재편합니다. 지금 K배터리 3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죽어가는 산업의 신호가 아니라 탈바꿈하는 산업의 진통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이 고통스럽듯이 전기차 배터리 중심에서 ESS 플러스 전고체 플러스 리사이클링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리스크도 짚겠습니다. 전고체 양산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 완성과 양산 수율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IRA 보조금이 축소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정책을 후퇴시키면 ESS 시장에도 직격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ESS에서도 가격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들을 무시하고 그냥 사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사라 팔아라 이런 단순한 답을 원하신다면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종목을 찍어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구조입니다. 왜 매출이 줄고 있는지, 왜 그런데도 돈이 들어오는지, ESS 시장의 자물쇠가 왜 중요한지, 전고체가 경쟁 구도를 어떻게 리셋하는지, 양극재 시장의 시한폭탄이 뭔지, 리사이클링이 왜 국가 안보 수준의 이슈인지 이 구조를 이해하신 분이라면 어디에 투자할지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5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되기 시작하고 미국 ESS 시장이 100기가와트시를 넘어서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보면 2026년 초는 이 산업의 겨울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던 시기였다고 기억될 겁니다. 남들이 2차 전지가 끝났다고 말할 때 구조를 보십시오.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진짜 변화는 남들이 포기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이 냉정해서 반응이 없으면 다음에는 여러분 피드에 제 영상이 뜨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